자, 이 한동훈 장관 총선에 출마하게 될지 말지는 글쎄요.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에 남아서 한동훈 장관이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 아이고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총선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게 중요한데 무슨 국정 운영을 돕습니까? 내각에서 한가한 소리예요. 총선에서 이길 국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 이게 포인트죠.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을 낙선시킬 카드로 서울, 마포울 출마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마포울에서 한동훈과 정청래가 맞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청래,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네, 국회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최고는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입니다. 마포을에서만 지금 3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청래 최고와 맞붙는 상대로 내년 4월 10일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일부의 관측이 나온 것이죠. 글쎄요, 조 의원님 가능성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정청래 의원의 저 대정부 질문 발언을 보면서 저도 모르면 통과 이걸 보면서 이게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책임감 없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공천 탈락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도대체 뭘 배우신 겁니까? 2016년에 공천 탈락 받으면서 2020년 다시 들어오시면서 과거를 반성하겠다. 네. 이번에 공천 주면 제대로 하겠다. 그런 발언 여러 번 하신 기억이 저는 아직 생생한데 다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저런 대정부 질문 발언 보면서 뭐 위트 있다, 유머 있다라고 어떤 주변 분들이 얘기했다면요. 그 얘기 다시 듣지 마십시오. 정말 버리려고 쓰는 카드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 저 아깝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다음 세대로서 소위 X세대로서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런 정청래 의원 자객공천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민주당이 제정신 박힌 정당이라면 네. 저런 의원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허. 그게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본선까지 올려붙여서 하면 거기서 떨어지겠지만 공천 탈락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두 분의 다른 분들 좀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뭐 출마를 한다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구까지도 특정이 된 상황, 마포을, 한동훈 vs 정청래, 정청래 vs 한동훈. 너? 가능성 없는 얘기? 아니 가능성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제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느냐 질문에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수 지지층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연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한동훈 장관이 적임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킨다면 강남 3구라든가 네. 이쪽에 말하자면은 좀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쪽에 보낸다. 강남 3구는 소위 한동훈이 아니어도
뭐 국민의힘 간판이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탈북자였지만 예. 바로 태용호 의원도 당선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태용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뭐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도 선택해 주는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가 이제 강남 3구인데 거기에 간다 그러면 아마 정말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검사 공천 혹은 뭐 측근 공천 혹은 뭐 대통령의 어떤 친위 부대 공천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마포홀에 간다? 저는 이건 상당 부분 얘기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실 마포홀은 네. 국민의힘 지역에서는 험지에 속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그 보수정당 계열에서 그렇게 많이 승리한 전적이 별로 없는 곳이고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때 공천 탈락했을 때 손혜원 의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랬죠. 그만큼 저기가 사실은 굉장한 험지에 속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른바 민주당의 친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사실 586 정치인이지만 더더군다나 막말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언사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맞불을 한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른바 자객공천. 사실은 저 자객공천에 대한 얘기는 지난 3월 9일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왔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객공천하겠다. 1순위 지역은 마포홀이다. 정청래. 오. 그래서 그 자객공천하겠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또 끌은 적도 있는데 네. 그만큼 정청래 의원 지역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번 상징적으로 꺾어줌으로써 아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예. 한동훈 장관과 정청래 의원의 매치는 빅매치일 뿐 아니라 예. 정치적인 서사까지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한동훈 장관이 서울 마포홀에 총선 출마 안 하면 커피 한 잔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